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없으면 자녀에서 남되는 거 한순간이죠. 주변에 가장이 돈 안 벌어오는 집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출가하고 절대 아버지 보러 안 오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런 경우 너무 흔합니다. 정말 흔해요. 여러분이 왜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 뭐 이제 고독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독사가 뭐예요? 혼자 살다가 스스리 이제 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되는 예, 그런 죽음을 가지고 고독사라고 합니다. 보통 고독사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쭉 혼자 살다가 겪는 것이다. 뭐 그 말을 틀린 건 아닌데 고독사의 통계를 보면 고독사는요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결혼을 경험하신 분들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혼자가 되신 분이 혼자 힘들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 그 통계에 나왔어요. 그런 거면 좀 씁쓸하죠. 분명히 결혼했고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가장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가족들이 참고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고 남은 이제 자식들은 엄마한테 가고 아버지는 그냥 혼자 이제 홀몸으로 나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 뭐 그런 거 보면 사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 참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돈이라는 게 나이 먹어서 내가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남이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물론 사람이 돈 가지 판단하고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값어치 매이고 하는 게 나쁜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돈을 가지고 많이 판단합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있어. 할아버지 성질이 고약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가진 게 많잖아. 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찾아오지 말라고 해 찾아옵니다. 명절날. 오지 말라고 해도 와. 왜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남은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 누구한테 갈 거냐? 말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아프고 가진 것도 없어. 자식한테 계속 손 벌려. 그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어느 누가?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엄마하고 살면서 계속 사고 치는 거야. 뭐냐면 이제 계속 뭐 월급 받아오면 노름에 돈 탕진하고 거기다 이제 사업했는데 받아먹고 해가지고 엄마하고 남은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성인 되고 나서도 철을 못 들었어요. 계속 일 벌리고 다녀. 그럼 남은 가족들이 다 안고 갈까요? 그런 아버지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남이죠. 남을 생각해야죠. 어떻게 가족이 생각합니까? 가족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낳아주기만 하면 가족이에요? 낳아주고 책임져야죠. 낳아주기만 했지 책임 못 지잖아. 오히려 민폐만 끼쳤잖아요. 그러면 남보다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뭐 요즘 시기에 뭐 남보다 가족이 낫다. 가족이 최고다. 힘들 때 가족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오히려 가족 때문에 심한 공경을 겪거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분들한테 가족이 최고라고 하면 해보세요. 욕 오지게 먹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있잖아요. 서로 사이가 좋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좋은 가족 관계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뭐 돈 못 벌어오고 엄마가 뭐 이렇게 사고치고 하면 누가 보고 싶어 할까?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노후 대비 안 된 부모를 좋아하는 그런 자식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뭐 책임지고 하는 것도 잘 없을 것이고 자식이 부모 챙겨주는 것도 잘 없을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제 악간이 못하고 자꾸 자식의 도움을 바란다. 그럼 자식이 어느 순간 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사는 자식에게 조카들 해외여행 간다고 용돈 달라고 손 벌리는 어머니. 참 어이가 없네요. 자식에게 해준 거 없는데 형제 사고 쳐서 빚도 사회초년생이 갚아주느라 미래가 없다 해서 무이푼으로 해외 취업해서 가정 꾸리며 여전히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며 살아도 빡센데 툭하면 전화해서 불쌍한 척 안부 물어보다가 결국은 돈 달라고. 참 어이가 없네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참나. 이런 부모도 많아요. 사실 이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야, 이거는. 예. 부모가 자식끼리 헌신하고 뭐 해줬으면 뭐 자식 입장에 도와줄 수 있으면 자식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뭐 어머니가 자식을 정말 헌신하고 뭐 이렇게 책임지고 열심히 잘 키워줬는데 뭐 자식이 나무라면 사실 그건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살면서 자꾸 아픔만 줬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살면서 자꾸 사고 치고 그리고 일 벌리고 해가지고 남은 자식들이 별로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학원도 못 다녀봤고 대학교 등록금도 자식들이 직접 돈 벌어서 다녔고 뭐 지원받은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가족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아무런 지원도 못 해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 장학금 받고 아니면 알바 해가지고 충당고 해가지고 거의 부모님 손을 이제 안 거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 안 받고 자라신 분들 있습니다. 독한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뭐 잘 되잖아. 취업되고 하면 손 벌려 이게. 손 벌려 진짜로. 이런 경우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를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도와준다고 뭘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도와주고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처지가 안 좋고 하잖아요. 그럼 밑도 끝 없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안 끝납니다, 이게. 한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달라고 그래요. 약간 그런 분들이 많아요. 586 부모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뭐냐면, 자식은 뭔가 자기의 어떤 보험처럼 있잖아요. 평생 보험처럼. 약간 평생 연금처럼 쪽쪽 빨아먹는 대상으로 삼는 분들이 많아. 그럼 사실 좀 염치 없죠, 이게. 인생 헛산 거지, 이게. 부모가 되었어도 자식도 이제 출가하고 나면 남은 인생을 본인 힘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게 안 되니까 믿을 곳에 자식밖에 없으니까 자식한테 계속 빨들 거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계속 꽂아.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고마움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야. 아니, 자식이 부모 도와주는 게 어때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그리고 점점 선벌린 액수가 더 많아져. 돈 다는 횟수가 많아지고. 그럼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앞으로 안 볼 생각도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부모 도와주다가 내 인생 못 건져가지고 나이 먹고 인생이 좀 많이 황폐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모아서 뭐 재테크도 못하고 오로지 가족들 건사하는 청춘을 다 보낸 사람도 있어. 이거 누구한테 보상받을 거예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주면 남은 가족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이게. 결국 내 인생도 있어야 된다니까 내 인생. 내 인생 찾아야지. 내 인생 찾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강단 내릴 수밖에. 어떻게 다 책임지고 삽니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먹고 늙은 부모님들. 자식한테 해주고 있는 부모님들. 부모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있잖아. 어릴 때 자식한테 민폐 끼치고 도와준 거 없으면 나이 먹었으면 자신들 일해서 어떻게 벌어먹고 사세요. 그동안 해준 거 많이 없잖아. 평생 해준 거 없이 그냥 얻어먹고 사시려고. 그것 때문에 힘든 자식은 생각 안 합니까? 정말 생각 안 해요? 아무리 가족이 뭐 이렇게 좀 뭐 피로 맺어진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족 일방적으로 뭐가 도움받으려면 하고 얻어 먹으려면 한다면 이 관계는 사실상 끝난 겁니다. 이건 정리해도 돼요. 참 이게 뭐야 도대체. 전화해서 불쌍한 척 안부 물어보다가 돈 달라고. 왜냐하면 대놓고 돈 달라고 하면 전화 끊어버리거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엄마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야 바로 얘기할게. 너 돈 얼마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화 끊어버리거든. 저 수법이야 수법. 이게 엄청 야한 거죠 이게. 어머니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먹고 인격이 좀 모자란 분이야. 저게 수법이에요 수법. 뭐냐면 대놓고 돈 얘기하면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 안 받을 거 아니까 안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안부로 빗발을 까는 거죠. 용돈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해요.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아유 잘 지내냐? 야 거긴 어떠냐? 거기는 몇 시냐? 어, 한국 뭐 안 그립냐? 언제 한국 내려오냐? 한번 와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뭔가 보고 싶은 척을 해.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어, 뭐 어떻게 사냐? 뭐 괜찮고 이런 식으로 몇 분 통화 이어가다가 그때 가서 넌저시 얘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게 넌저시 자연스럽게. 엄마가 말이야 그 좀 한국에 있는데 좀 여유가 없어. 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너 혹시 좀 얼마 정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안부 묻고 하다가 나 이게 더 나쁜 짓인 것 같아. 차라리 대놓고 엄마 지금 돈 없는데 너 얼마 낼 수 있냐?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든가. 이렇게 은연중에 까이면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보고 싶어서 안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 묻는 척하면서 뭔가 좀 어머니로서 뭔가 감정을 자극해야 자식도 뭔가 이제 좀 동요가 되니까 일종의 수법이야 수법 이거. 네. 대놓고 돈 얘기하면 자식이 전화 안 받고 끊을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런 거야. 저 엄마 입장에서 동아줄이 맞아요 동아줄.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돈 버셔야죠. 돈 벌어야지. 뭐든 해서 돈 버셔야죠. 평생 자식한테 빨대꿈을 사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발끈한 분도 있을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자식한테 어릴 때부터 해준 게 없고 고생만 시켰다면 나이 먹어서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 이게. 근데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 나이 먹고 가진 거 없는 부모들이 염치까지 없어요.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염치가 당연히 없어집니다. 상대방한테 뭔가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 여태까지 자기 직장 다니고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본 경험이 없고 항상 누구한테 도움받고 살다 보니까 그 도움받는 게 뭔가 기분값이 돼버린 거예요. 나이 먹고 자꾸 뭔가 상대방한테 의지하고 도움받으려 하는 게 사실 염치가 없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거 모르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뭐 가족 믿고 이렇게 빨대 꽂고 전적 의지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되었건 간에. 적어도 가족이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서로한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